지금 이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 국가로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자극적인 표고, 사실 어떨 때는 이게 자꾸 우리가 주사를 맞아도 별로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쓴데, 국회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후 악당의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느냐, 몇 가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도국으로 가려면 높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 기준 45.1% 석탄을 에너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20%가 높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목표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를 앞으로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겨우 한 10% 정도 줄여놓고 2034년까지 28%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는요, 우리가 가장 석탄 비중이 낮았던 1990년 그때보다도 10% 이상이 높습니다. 갈수록 잘해야 되는데 갈수록 못하고 있다. 지금 선진국들, 예를 들어서 불란서가 2022년까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2025년까지, 독일 2038년까지 석탄을 싹 없애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석탄 발전소 해외 건설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의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이것이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욕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산자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우선은 이걸 좀 우리가 너무 앞서갈 수가 없다. 결국 환경부, 또 이 국가기후환경위원회, 기후환경위원회 이런 데서 정도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도 좀 안 되는데, 결국 정부가 이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왜 계속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잘해도요, 잘한다는 소리 듣기 힘듭니다. 그래 조금 못하면 욕먹는 건 아주 쉽다. OECD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뿐입니다. 석탄 금융, 해외 금융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이런 생각입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량의 목표를 선진화하고 과감하게 목표를 달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2050년까지 네트 제로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120개 국가가 네트 제로를 하겠다 또는 할 의향이 있다 등등 이런 의혹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사무총장 있을 때 약간 창피를 나갔는데요. BAU, 비즈니스 애스 유저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말은 근사한데 전문가들 딱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 기준을 하겠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BAU 없애버리고 2017년 기준에서 하겠다. 계산하고는 똑같습니다. 절감하는 건. 그럼 어퍼치나 몇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우리를 계속 좀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왜 모든 데서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가 떳떳하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이런 면이 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네트 2050년까지 네트 제로 하자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또 산자부나 환경부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형편. 그게 그린 뉴딜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 그린 뉴딜을 하면서
네트 주제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자가당착적인 거죠. 지금 그린 뉴딜이 지금 전 세계적인 또 이 화두가 되어 있죠.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이 세 가지의 그 소위 그 세 쌍둥이 위기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린 뉴딜이다.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그린 딜, 미국의 그린 뉴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아주 적극적인 정책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소하자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5% 줄이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대규모의 그 비상한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국제사회의 그 기대, 시민사회 요청에 부응해서 그린 뉴딜을 향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7월 중에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의 그 최종적인 이 방향이라든지 목표, 세부적인 절차를 계획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엔 한 세 가지만 그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제가 그 환경부 장관이 그 대통령의 지시로서 종합적인 그 계획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그 입장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린 뉴딜의 개념과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린 뉴딜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상당히 국민들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그 지침을 줘야 된다. 이것이 단순한 그 불안 극복 차원을 넘어서 기후변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현상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소외되는 취약계층, 서민까지 보다듬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큰 방향으로 제시가 된 이 순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금융이 지원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과 상충하는 기존 정책,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엔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하여튼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에마뉴엘 시카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시카고를 방문해서 시카고 여러분 건물 보고 우중충하죠. 옛날에 깡패들 이런 많이 오고 그래서 아주 건물 전체가 우중충합니다. 오래되고 그것을 리트로핏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시범 건물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에너지의 단열, 열 효율, 에너지 이런 걸 갖다 올리는 제가 시카고 선전을 유엔 사무총에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시카고를 따르라. 시카고 리트로핏. 제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그래서 그런지 자꾸 건물 열 효율 올리고 에너지 효율 올리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일종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무슨 캐치프레이즈 하나 비전을 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대통령위원회가 딱 생기죠. 그만두면 거의 없어지고 또 하고. 지금 대통령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낙연 총리님께서 맡고 계신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또
또다시 대통령 직속에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또 섰습니다. 거기에 그 문길주 공동위원장이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안을 만들면 이것이 또 다시 총리실로 가서 문길주 위원장하고 이낙연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그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죠.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건지 알 수도 없고, 누가 중요한 건 제가 총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녹색성장위원회 있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죠. 전부 다 거의 활동을 잘 안 하면서 지금은 국가기후, 미세먼지 이런 것이 지금 하고 있죠. 아마 지금 이 그린 뉴딜 대통령 또 위원회가 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차제에 여러분들이 입법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지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년 임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그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이걸 갖다가 좀 더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후환경, 미세먼지 한 가지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제도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점입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 그걸 제가 몸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린 아동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면 이제 다르니까요. 초, 중, 고 이 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피와 몸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교육, 생태 교육 이런 걸 시켜야 되겠다.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수는 없지만 주제 넘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교육부 총리를 윤해 총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서로 써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교육 세계의 그 이해를 해서 정식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간부들하고 거기도 간부들 간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요 며칠 지난주에 제가 반가운 소식을 본 게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께서 초중고에 그 생태 환경 교육을 시키겠다. 제가 너무나 기뻐서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모든 이 초안이 만들어진 다음입니다. 주말 중에 불이 나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태리 정부가 매년 33시간 동안 의무교육으로 초중고까지 매년 33시간 생태 기후 환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의무교육화했습니다. 다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 교육부 같은 데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 환경 교육을 좀 시켜야만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의 성장 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그린 뉴딜이라는 가보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한 걸음 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시작했으니까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도 정비를 해주시고 또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아동들에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순조로운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신 이런 의정 활동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주 바쁘신 귀중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